반갑습니다. 오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룸비니에서 강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시다르타 태자로 성장하시며 불과 전까지 궁중의 생활을 하셨다는 네팔의 틸라우라 코트에 있는 카필라성 유적지를 찾아 이곳 사마이마이 사원까지 오면서 시다르타 태자의 출가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시다르타 태자의 궁중생활에 관해서는 출가 후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다르타 태자의 궁중생활은 출가함으로써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마이마이 사원을 돌아보면서 아내 모습에서 이 사원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힌두교적인 신앙이나 이 지방의 어떤 토착적인 신앙이 더해지지 않았나 하였는데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힌두교 신앙이 더해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사원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사원 앞에는 코끼리의 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곳에는 완전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시발인가가 보이기도 합니다. 코끼리나 시발인가는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의 상에는 여러 장식이 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아선 이 사마이마이 사원은 나름대로 어떤 신앙인가가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팔에선 힌두교 신앙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유적지 안에 있는 다른 유적들을 찾아보고 이 유적지 외곽에 있는 다른 모습들도 보아갈 것입니다. 사마이마이 사원 옆에 동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금 따라가면 길 왼쪽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은 길 옆의 풀들이 사람의 가슴 정도 높이까지 자라고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데다가 못으로 가는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심을 알려주는 조그만 팻말 하나 없어 길을 따라 무심히 가다 보면 보기 어렵습니다. 길에서는 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못은 무성한 풀들을 헤치고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이 못에는 벽돌로 된 담도 있고 나무로 이루어진 배도 있다고 하지만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못은 물이 마르는 적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이렇게 수초들이 덮여 있어 물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여러 번을 가봐왔는데 물을 못 볼 때도 있었고 물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 못엔 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못과 못 주위를 다듬어 놓았을 때는 못에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못은 궁 안에 있는 것이나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하기에 그 용도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궁 안에 이런 못이 있었다는 것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소를 헤치고 길로 나와 동쪽으로 조금 가면
큰 나무 밑에 동문이 있었다는 동문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길 옆에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시발인가가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동문터도 서문터와 마찬가지로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여기에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터는 너비가 19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선 그 너비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문해안의 눈에는 너비뿐만 아니라 그 윤곽조차도 잡히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발굴을 하면서 정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테라코타로 된 사람과 동물의 인형을 비롯하여 구슬, 동전, 산스크리트어가 쓰여진 인장, 그리고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들은 나중 필라우라코트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달 정도는 되어 있지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실측 같은 것은 되어 있겠지만 단순한 순례자의 눈으로는 이리저리 돌아보며 보이는 대로 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궁전들이 있었다고 하는 서쪽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동문터가 있는 곳이 카필라성 유적지의 동쪽 끝입니다. 경전에는 카필라성의 동남서북 네 방향에 모두 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으나 카필라 성터였다고 하는 이곳의 유적지 발굴 상태로서는 서문터와 동문터만을 볼 수 있을 뿐 남문터와 북문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동문터가 현재 유적지의 동쪽 끝입니다. 이곳 동문터까지 돌아보면 현재 발굴되어 있는 이 카필라성의 유적지의 유적은 다 돌아본 것이 됩니다. 이 동문터를 지나 동쪽으로 나가면 카필라성의 유적지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 동문터를 벗어나면 동쪽으로는 이런 들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길을 따라 왼쪽으로 가면 판강가강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옛 카필라성의 유적지이고 여기가 판강가강입니다. 옛 카필라성 유적지에 동문으로 나와 왼쪽으로 가면 판강가강에 이르게 됩니다. 왼쪽으로 단길을 따라 조금 가다가 사이로 보면 스투파가 보입니다. 스투파가 보이면 길을 따라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밖에를 따라가면 스투파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스투파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개의 스투파 중 하나는 이런 모습으로나 보였지만 그 옆에 스투파는 바닥에 원형으로 된 흔적이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정돈을 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개의 스투파는 수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스투파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조성하셨다고 전해져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빈이 부동이 하는 말을 쓰지만
고대 인도 대륙에서는 유골을 안장한 것을 스투파라고 하였고, 유골 대신 다른 것을 안장한 것은 차이티아라고 불러 구분해 말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본래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스투파나 차이티아는 그 모습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모두 반구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원래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에 두 개의 스투파가 있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스투파나 차이티아는 인도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반강가강이 보입니다. 언젠간 반강가강 쪽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집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무와 나뭇잎 등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옆에도 비슷한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네팔은 여러 번 가보았지만 이런 집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한 강가강이 보입니다. 건기라서 그런지 강물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으며 강 옆에는 여러 밭들이 보입니다. 백사장과 함께하는 한 강가강에는 고요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기나긴 세월을 이어온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속삭이는 듯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강강을 바라보고 길로 오르면 왼쪽은 카필라성 유적지에 서쪽 출입구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차를 두고 온 필라우라 코트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필라우라 코트 박물관은 이곳 교체로에서 바로 보입니다. 차도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작은 건물이기에 잠시 걸어가면 됩니다. 박물관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정도로 작은 규모의 박물관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필라우라 코트 유적지 일대에서 발견된 동전, 인장, 토기 등 여러 가지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샤카족의 속함이라는 글이 들어있는 동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BC 8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제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BC 800년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강탄 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꽃무늬의 인장들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동전들입니다. 이 그릇은 BC 6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옛날 토기들의 모습입니다. 토기들도 여러 형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동물들의 인형입니다. 역시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남녀, 사람의 인형들입니다. BC 200년에서 BC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일부분이 파손되었지만 불상입니다. 물두입니다. 이곳에는 이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 유물들을 촬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나
이 정도로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곳 틸라우라 코트는 지금은 비록 조그만 마을이지만 이 박물관에 소장품들로 미루어 보면 이곳은 과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기나긴 역사가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에 따른 역사의 흐름이고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짐을 싣고 가는 코끼리의 모습을 본 것은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도 틸라우라 코트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금도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코끼리의 모습은 그 후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곳 틸라우라 코트에 있는 이 카필라 성의 유적지라고 하는 곳은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지 인근에는 사카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연관되어서 내지는 여러 불적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여러 불적 유적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 틸라우라 코트에 있는 유적지가 이 카필라 성이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틸라우라 코트에 오면 돌아보아야 할 곳들입니다. 저녁이 오는 시각, 이제 차에 올라 숙소가 있는 룸비니 지역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는 이런 농촌의 풍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평선을 이루고 있는 넓은 들판도 보입니다. 조금 더 가니 집들을 쌓아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틸라우라 코트에 있는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유적지 인근의 여러 불적 유적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순례 기행에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